저번 시간에 그 지적 공부의 공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토지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98쪽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298쪽. 자, 그 지적 정리 및 토지 이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토지의 이동에 관한 얘기다. 자, 그러면 이자는 뭐예요? 이자는 달라질 이자예요. 동자가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로 보면 이게 달라질 이자인데 바뀌었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동의 정의는 뭐냐 하게 되면 토지 표시를. 토지동은 뭐예요? 토지 표시를 자 이렇게 토지 표시를 뭐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새로이 뭐예요? 새로이 정하거나. 자, 그 다음에 새로이 정하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변경하거나.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걸 말한다는 게 이거. 말소하는 걸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뭐라고? 말소하는 걸 말한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게 있죠? 이 토지 표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우리가 용어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 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 있죠? 좌표. 좌표. 자, 그래서 몇 가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만 토지 표시해요. 그래서 여기 슬그머니 뭐예요? 자, 소유자들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이 표시사항이 새로이 정하거나, 이렇게, 새로이 정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뭐 하거나, 변경하거나 뭘 말한다는 게 이거 말사는 건 말한다 그랬어. 그러면 자 토지동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사하는 건 말하니까 예컨대 만약에 우리가 대장이 있어요. 그 대장의 소유권자가 이제 갑이에요. 자, 이 땅이 충청도에 있고 땅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500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뭐 하게 되면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자 뭐가 면적이 달라지겠죠? 이게 뭐지? 토지를 분할이 토지동 사유예요. 그 다음 만약에 뭐예요? 논에다가 인허가 받아서 집을 짓죠? 그럼 집을 졌으니까 지목이 대가 되죠? 지목병이 생겼죠? 이렇게 지목이 바뀌는 거, 면적이 바뀌는 거, 이게 달라지는 거, 이런 표시 6가지가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새로이 정한다는 것은 바다를 매립해 갖고 땅이 새로 생기죠? 그럼 새로이 정했잖아요. 그게 신규등록이에요. 자, 근데 이제 물론 자 시험 문제 중에서 요즘은 한 시험 문제 2025회 때 한번 시험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지만 이 토지 이동이 뭐라고 토지 이동이 아닌 게 뭐냐 이게 아닌 거. 아닌 게 뭐냐 아닌 거죠. 그 토지 이동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닌 것은 일단 자 토지 표시가 아닌 게 아니겠죠. 토지 표시가 아니고 예컨대 소유권이 갑에서 여기로 바뀌었다. 소유자 변경. 이렇게 소유자 변경. 소유자 변경. 자, 그 다음에 소유자의 주소 변경. 소유자의 주소 변경. 그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 변경. 왜? 자, 행정구역 소재.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시가 된 것은 당연히 뭐예요? 그건 행정구역 소재가 바뀌었으니까 토지 이동에 해당돼요. 그런데 자, 이 소유권자가 주소, 거주지가 바뀌는 거예요. 서울에 살다가 세종시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 서울에 살다가 세종시로 이사 온 것은 그 명칭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거주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건 토지 이동이 아니다. 그 다음에 대장의 왼 아래에 뭐예요? 공시지가 있죠?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의 변경 이렇게 개별 공시지가 변경 이런 것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이런 6가지가 해당하지 않으니까 자 토지동이 아닌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거기 298쪽에 토지동의 의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 쌍가리 2번에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나 등급의 변경 기증 수확량 등급 변경 있죠? 거기까지 필요 없고 소유자 변동 동그라미 치고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거기 출처세 토지 소유자의 주소 변경
토지 표시가 관계없으면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거기 토지 이동의 종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종류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신경 쓸 거 없고, 뭐 측량하지 않는 건 합병하고 심호병 두 가지뿐이 없으니까 일단 거기 299쪽 보시면 토지 이동의 종류별 신청 그래서 나오죠. 그래서 세례 정한다는 게 우리가 바로 이제 신계등록이라 했어요. 한마디로 토지 이동의 종류, 사유죠. 토지 이동의 사유. 사유 첫 번째 뭐라고? 신계등록이에요. 신계등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등록전환이에요. 토지 분할, 토지 합병, 그 다음에 제목 변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있죠? 토지가 뭐가 됐어요? 바다로 된 등록 말소다. 등록 말소. 몇 가지? 자, 이렇게 6가지를 모아놨어요. 그 6가지를 왜 모아놨냐 하면 이 6가지는 의무가 주어져요. 의무죠. 그 이외에도 뭐예요? 그 외에도 등록상의 정정. 예컨대 만약에 원래 이게 전이에요. 답이라고 잘못 등록했죠? 등록상의 오류를 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뭐예요? 전으로 바꾸죠? 이것도 토지 이동이에요. 근데 왜 이건 뭐예요? 왜 이건 6가지에 포함되지 않냐면 이거는 의무가 없어요. 신청 직권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의무가 있는 거 몇 가지를 1번 그 신규등록부터 몇 가지를 6가지를 모아놨다. 그러면 자, 이렇게 뭐가 생기면 토지에 자, 이동이 생기면 일단 신청을 누가 하냐면 토지 소유자가 일단 신청해요. 누가 신청한다고? 토지 소유자가 일단 신청을 해요. 소유자 신청한다. 이렇게 토지 소유자 신청하고 신청을 누가 받고 소관청이 안 나면 누가 한다는 게 소관청이 직권을 해요. 직권을 한다는 점. 소유자 신청하고. 근데 이건 날짜가 며칠? 60일이에요. 등록전에 60일이에요. 근데 분할과 합병은 임의적이에요. 자,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임의적이에요. 근데 언제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냐면 분할은 뭐예요? 일필지일부가. 토지의 형질 변경, 용도가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변경된 경우, 다르게 된 경우 있죠? 이때 60일에 강제적인 의무가 생겨요. 그런데 합병은 뭐예요? 하고 싶을 때 하는데, 자, 하고 싶을 때 하는데,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와, 이렇게 공동주택 부지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이 장학도, 장학도, 철천제, 구유수 있죠? 구유수. 구유수 공채. 이런 지목일 때는 뭐예요? 강제적인 며칠에 60일의 의무가 생겨요. 그러면 이 공이 뭐냐면 공장용지, 학교, 도로, 철도, 하천, 제방이에요. 그 예컨대 공장용지. 자, 우리가 어디 저 목포 쪽 밑에 가면 영암인가 어디 가면 대불공단 있어. 대불공단. 인천 쪽에 가게 되면 자, 남동공단 있죠? 구미 쪽 이렇게 공단이 있죠? 그 국가가 공단을 뭐예요? 공단을 조성해서 공단을 정해서 뭐예요? 공단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장이 필요한 사람한테 뭐예요? 불어를 하죠? 그러면 이 공장용지는 한 필지로 관리한다. 한 필지로. 국가 땅이니까. 마찬가지예요. 학교 있죠? 학교도 사립학교 말고 일반 공립학교 있죠? 공립학교는 한 필지 학교를 줘요. 여러 필지 학교 지는 게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목, 도로, 철도 있죠? 철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철도가 있으면 같은 지번 부여 지역은 이게 철도가 있으면 같은 지번 부여 지역은 한 필지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공공토지 있죠? 공공토지는 웬만하면 한 필지로 관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목 변경 며칠이고 60일이고 바다로 된 등록말소 90일. 재작년에 시험 문제 이걸 60일이라고 시험 내고 이거를 뭐예요? 합병을 90일이라고 내서 틀렸어요. 그래서 자, 작년에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게 뭐냐 하게 되면 작년에 이제 뭐예요? 작년에 자, 물론 작년에도 이게 등록 전환에 대해서 면접 문제가 나왔는데 또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뭐예요?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한 게 이 등록 전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등록 전환이 제일 중요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중요한 게 뭐하고 이 분할과 합병 있죠? 예외적인 상황. 자,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은
토지 이동에도 나올 수 있고 촉탁 사유가 아닌 것도 나올 수 있고 이게 중요해요. 어딘가 껴있을 거예요. 이거 소유자 정리에도 껴있을 수 있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꼭 살펴두지 않죠. 다만 뭐예요? 다만 바다는 90일, 이것만 해도 90일이라고. 한 가지 더. 절대 이 등록 말소하는 게 토지동이지 뭐라고 회복 있죠, 회복. 이 회복은 뭐예요? 회복은 토지동이 아니에요. 예, 토지동은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니까 회복은 토지동이 아니다. 다만 이 등록전환이 작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자, 지목 변경을 안 하고도 등록전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뭐예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 등록전환하고 지목 변경 대상을 비교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한 번쯤은 이 지목 변경 사유가 뭔가는 이해는 해두고 가지 않죠. 그럼 여러분 이 토지동을 일단 거기 299쪽에 그 신규등록에서 거기 식초에 나오죠? 신규등록이라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새로 생겼어요. 그다음 한 번도 지금까지 등록이 안 된 토지. 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70년대 초에 지리산 청학동 마을이 발견됐어요. 그 전까지 그 지리산에 청학동 마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도 뭐예요? 국가한테 세금도 안 내고 적이 없는 토지 있죠? 그래요. 그런 거 이제 등록이 누락된 거 빨리 등록시켜라. 이게 신규등록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쌍가루 3번에 신청 그래서 거기 쌍가루 1번에 자 60일 동그라미 치시고 어디다 소관청에 신청하는 거예요. 항상 신청은 이런 신청은 누가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소유자가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먼저. 어디에 소관청이? 소유자가. 안 하면 직권이에요. 무조건 직권이 아니라 소유자가 신청하라고 하고 안 하면 직권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 4번에 신규등록의 첨부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쌍가리 1번 그거 조그맣게 별표하세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왜? 자 보세요. 이 신규등록은 최초로 뭘 만드는 거예요?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거예요. 자, 뭘 만들었다가 대장을 최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대장에는 오른쪽은 소유권의 사항, 오른쪽은 소유권자가 누군가를 써야 되고 왼쪽은 토지표시 사항이에요. 이 특히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뭐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어요. 항상 소관청이 조사 등록해야 돼요. 소관청이 신규등록, 소관청 등록, 신규등록 소유자 소관청, 신규등록 소유자 소관청. 그래서 이제 신규등록 소유자는 신규등록 소유자는 누구라고? 소관청이에요. 신규등록 소유자는 소관청이다. 이렇게. 신규등록. 자, 그렇게 이제 핵심 단어를 여러분이 빨리빨리 보는 거니까 신규등록 소유자 소관청, 신규등록 소유자 소관청 이렇게 꼭 봐야 돼요. 그걸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서 신규등록의 소유권자는 등기부 갖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등기부가 없는데 어떻게? 시로 이사 간다. 그것도 시험 문제 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누가 한다고? 소관청이에요. 신규등록 소유자 소관청. 따라해보세요. 신규등록 소유자 소관청. 신규등록 소유자는 소관청. 직권조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관청이 직권조사에서 소유자를 등록하기 위해서 이 소유자증명서면이 필요하다. 소유자증명서면. 이 소유자증명서면이 몇 가지? 4가지. 이건 뭐예요? 자, 기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필요 없고 3가지만. 일단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자, 만약에 뭐예요? 자, 다툼이 있어요. 네 거다 내 거다. 뭐 옛날 일본 일제시대 때 니네 외놈 앞잡이 니네 할아버지가 우리 땅 뺏어갔다 했던 다툼이 있어요. 다툼 있으면 뭘 갖고 와서 판결서 가져. 이 판결서 가지고 와서 네가 소유자를 밝혀라. 뭐 소유권 확인, 자 확인 판결이라든가 판결서 갖고 와서. 그래. 두 번째는 자 공유수면 매립이면 준공 바다 매립했으니까 준공검사겠지. 그거 가지고 가서 말하니까. 그래. 무슨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있죠? 기획재정부 장관의 확인서예요. 한마디로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자, 이 토지가 소유자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뭐 하려면 소유권을 등록하려면 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그 기획재정부 장관의 확인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자 1번에 뭐예요? 판결서, 2번에 준공검사 확인증, 도시기획구역의 토지를 지자체 명으로 등록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의한 문서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거 내용을 그렇게 그냥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나오면 아 이거 뭐하고 관련됐구나. 아 신규 등록과 관련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가 관련됐구나. 기획재정부 장관 나오면 신규 등록과 관련됐구나. 그 다음에 거기 그 밖에 소유권 증명서면 나오죠. 그래 그거 신경 쓸 거 없고 몇 가지만이라도 이 세 가지만이라도 요 세 가지만이라도 한번 기억을 좀 해보자. 뭐에 관한 사항이라고? 소유자 증명서면이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거기 등록 및 정리 방법 그래서 등록 및 정리 방법 그래서 거기 쌍가르 사본에 촉탁 대상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자 특히 신규 등록은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예요? 신규 등록 소유자는 소관청. 두 번째는 뭐가 아니다? 촉탁 사유가 아니다. 촉탁. 왜? 등기부가 없으니까 자 부동산 표시 표제부 고치라고 촉탁할 필요는 없다는 게 촉탁 사유가 아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신규 등록하게 되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건 일단 등기부 없다. 그래서 등기부가 없으니까 소유자는 신규 등록 소유자는 소관청이다. 촉탁 사유가 아니다. 그 다음에 여력이 생기면 소유자 증명서면은 요 세 가지만 기억하자. 판결서, 기획재정부 장관, 그 다음에 중공검 사기인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대표이제 문제 신규 등록에 틀린 거 그랬죠? 그렇게 문제 신규 등록 문제 나오면 자 등기부 없다. 두 번째 촉탁하지 않는다. 근데 거기서 동그라미 3번 보니까 뭐라 써놨어요?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그게 틀린 답에 촉탁할 필요 없어요. 등기부가 없는데 고치라고 할 적이 없지. 그렇게 이제 그런 걸 답으로 이제 자꾸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그렇게 답을 찾으려고. 왜? 시간 없어요. 그거 다 일일이 다 읽어보고 답 찾고 그거 1분 내에 그거 못해요. 빨리빨리 이제 문제 이 문제 나오면 이런 게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만 연상해야지. 자, 그 다음에 등록전환 별표하라 그랬죠? 꼭 별표해 두시고. 어디에서 어디로? 임야대장에 먼저 등록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등록전환이에요. 자, 그래서 출치세요. 등록전환이라는 것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자 어디에 지역도에 토지대장 지역도에 옮겨 등록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작은 쪽에서 큰 거로 가는 거죠. 정밀성을 높인다는 것은 땅값을 비싸게 해서 세금 많이 걷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등록전환 대상 토지 있죠? 대상 토지. 그래서 거기 자 등록전환 할 수 있는 건 다음 같은데 거기 그 개정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종전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경우라도 그 건축물의 사용성을 받아 경우에만 지목을 변경할 경우에만 이렇게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갖고 지목 변경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뭐예요? 자,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산지 전용 허가, 신고. 건축법에 의한 뭐예요? 허가 신고. 그 밖에 허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일단 등록 전환은 자,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구분할 때 일단 뭐예요? 허가. 아니 뭘 받으면 신고 받으면 일단 뭐 없이도 지목 변경을 이렇게 지목 변경을 안 하고도 자, 지목 변경을 안 하고도 등록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산지관리법, 건축법도 허가 신고 받는 경우. 그다음에 대부분의 토지가 뭐가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고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모든 토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해서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에 도면상에 자 이렇게 뭐예요? 지적도 도면상에 임야도 도면상에 네,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이 전환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토지를 가만히 보니까 지목이 돼야 굳이 뭐예요? 굳이 이 지목이 돼인 토지를 자 임야도에 존치하는 게 불합리하면 그냥 지목 변경 안 하고 대라는 지목으로 토지대장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과거에 임야도에 등록됐으니까 사실상 형질이 바뀌었어요. 자, 형질이 바뀌었고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있죠. 그래서 보통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토임이라고 있어요. 토임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어디에 지목은 임야인데 지적도에 있는 거 있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자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이 돼서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뭐라고 존치하기에 불합리하게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뭐예요? 형질이 바뀌었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있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등록전환이라는 나오게 되면 지목 변경 안 하고도 가능한데 대부분의 토지가. 그 다음에 임야도에 등록된. 자, 그 다음에 도시, 군 관리 계획에 따라서 있죠.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뭐 하는 경우 분할하는 경우 있죠. 자, 그 도시군 관리 계획 토지를 분할할 때는 무엇 없이도 지금 예컨대 만약에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쓰레기 오물 처리장이라든가 뭐 만들기 위해서 있죠. 뭐 아니면 비행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있죠. 뭐 없이도 지목병이 안 하고도 뭐예요? 등록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뭘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예요? 자, 산림 같은 거 있죠? 그걸 뭐 산림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뭐부터 신고가 받으면 등록전환이 먼저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렇게 제한을 뒀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등록전환의 대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4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 없이도 지목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 이제 올해는 이게 나온다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등장할 수 있으니까 뭐부터 기억하자는 게 등록 전환은 지목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 등록 전환은 지목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머릿속에 외우자는 거예요. 지목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거기 자, 301페이지에 뭐예요? 301페이지에 거기 날짜 60일 나오죠? 60일 동그라미 치시고 60일. 그 다음에 거기 등록전에 첨부서류 있죠? 첨부서류에서 거기 세 번째 줄에 줄만 쳐놓으세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가름할 수 있다 써있죠? 다 그래요. 앞에도 그랬는데. 만약에 뭐 마찬가지예요. 신규등록도 바다를 매립한 뭐예요? 이 서류가 자 어디에 그 관리청에 뭐예요? 관할청에 관할청에서 뭐예요? 겨우 받은 것이라면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니까 확인만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고 등록전환도. 그다음에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거기, 등록 및 정리 방법, 그래서 거기, 쌍가리 보기 작년 시험 문제 답으로 나왔던 거죠? 면접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과 이 분할 다 측량을 해요.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측량 안 하고, 바다도 측량을 해요. 근데 문제는 비교예요, 비교. 자, 무슨 얘기냐면 신등 분할시 바닥이 등. 자, 신등 분합시 바닥입니다. 그럼 전하고 뭐예요? 전하고 후를 비교해 보자. 신규 등록은 전에는 바다였어요. 후에 땅이 생겼죠? 이건 전후가 비교가 안 돼. 왜? 하나는 봐요. 하나가 바다였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바다는 자, 원래 토지였죠? 토지가 뭐가 됐어요? 바다가 됐으니까 전후가 비교가 안 돼요. 그 합병하고 지목 변경 아예 측량하지 않으니까 필요 없어요. 오로지 비교가 되는 것은 등록 전환하고 분할이에요. 토지 분할이다. 그 등록 전환하고 토지 분할인데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보자. 그러면 전에는 임야 대장에 했어요. 등록이 전환이나 토지 대장으로 갔으니까 비교가 됐죠. 토지 분할 얘기예요. 토지를 뭐 하게 되면 분할하게 되면 원래 처음에 토지 면적이 500인데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250과 25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이 측량해서 뭐예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니까 실수가 있어갖고 만약에 하나는 249인데 하나는 270이야. 그러면 270과 249는 뭐예요? 오차가 생기는 거죠. 왜? 두 개가 더하면 얼마가 되는데 500이 돼야 되는데 270과 249는 뭐예요? 500이 넘어가죠. 오차가 뭐예요? 범위를 초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면적이 300. 면적이 300이라는 토지를 세 필지로 나눌 때 딱 뭐예요? 원칙은 100씩 이렇게 딱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하나는 뭐예요? 98, 하나는 99, 하나는 뭐예요? 103이라면 이거는 오차 허용 범위 이내겠죠? 그 얘기. 그래서 이제 등록전환과 분할은 뭐예요? 사람이 기사가 측량을 하는데 이 측량의 오차가 이렇게 측량의 뭐라고 측량의 오차가 허용 범위 국가가 정해놓은 허용 범위 뭐예요? 허용 범위 자 이내인 경우하고 초과인 경우가 있고 예, 분할도 마찬가지고 분할도 뭐예요? 이내인 경우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초과인 경우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등록전환이라면 오차 범위가 오차 범위 허용 범위고 측량 오차 허용 범위가 이내라면 임야대장 면적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 무슨 면적으로? 등록 전환될, 그죠?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임야대장을 그대로 쓴다. 그 틀린 말이에요. 초과하면 뭐예요? 고쳐요. 네 글자죠? 네 글자니까 직권정령이. 자,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 틀린 말이에요. 이게 작년 시험의 답이었죠? 답이에요. 근데 분할은 허용 범위 이내라면 이렇게 이내라면 이라면 안분 똑같이 나눠요. 초과된 부분 3을 각 필지에 뭐예요? 똑같이 나눠서 여기다 2 줘갖고 100을 만들고 여기다 2를 줘갖고 100을 만들고 그죠? 그래서 자, 이내라면 뭐 이라면 똑같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초과된 부분을 각 필지 똑같이 나눈다는 거죠. 근데 초과가 되면 고쳐야 되겠죠? 이 초과하게 되면 측량을 다시 해서 고쳐야 돼요. 이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라고? 그냥 정정이에요. 그냥 정정이다. 물론 이제 법이 공법이니까 다 직권 정정인데 하여튼 자 이게 작년 시험에 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고 싶지는 않아요.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자 302쪽에 거기 쌍가리 2번 등록 전환을 할 다음에 등록 전환한 다음에 당해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 토지에 자 마셔야 되는데 즉 자 거기 등록 전환 시 소관청은 지적 측량에서 토지 표시를 정해서 토지대장이나 지역대 등록하는데 만일 종전 측량의 결과와 임야대장상의 토지 표시사항의 오차가 허용 범위를 뭐예요? 초과 동그라미 치시고 초과 나오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그냥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상 면적과 자 임야의 경계를 직권으로 직권정정 동그라미 치고 직권정정으로 토지대장에 뭐 한다는 게 이거 등록한다는 자 뭐 할 때는 이내라면은 뭐예요? 그 임야라면은 등록이 전환된 면적으로 하고 초과하게 되면 뭐라고? 직권정정이다. 소유자 신청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여기 문제 밑에 문제 4번에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의 면적 차이가 허용 범위 뭐예요? 이내 나오죠? 이내 동그라미 치면 임야대장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등록 전환된 면적을 정한다. 아까 그랬죠 방금? 그렇게 보자. 근데 자 만약에 토지를 뭐 할 때 분할을 할 때 토지를 분할할 때 원칙은 네가 하고 싶다라는 거죠. 예외가 뭐예요? 예외가 일필지 일부가 용도 달리할 때입니다. 그 일필지 일부가 용도 달리할 때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토지 일부에다가 이 일부에다가 뭐예요? 집졌어요. 집을 줬다니. 그럼 자기 토지 일부에 전이란 토지 일부에다 집을 줬으니까 이 사람은 내심 이거 다 세금을 뭐로 내고 싶어요 지금. 다 뭐예요? 다 전으로 내고 싶지. 그거를 못 보겠다는 게 소관청이. 그래서 이만큼 분할해서 이쪽은 세금 뭐로 내라는 게 이거. 대로내라. 그래서 일필지 전부가 아니라 뭐라고? 일필지 일부가 토지 형질 용도가 변경되죠? 이때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강제적인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303페이지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그랬는데 자, 다 외울 거 없어요. 그냥 뭐만 거기 자 1번 있죠? 그거나 줄 치세요. 그게 다른 건 다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것만 하여야 한다는 게 의무가 생기니까 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다 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하여야 한다는 게. 그다음 자 여기 분할 신청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그러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할 때 며칠에 60일의 의무가 생긴다. 이때는 뭐예요? 용도가 바뀌니까 모두 지목 변경 신청도 같이 해야 된다. 모두 같이 해야 된다고 지목 변경 신청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줄 치세요. 같이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넘겨보시면 자 여기 면적 얘기 있죠 아까 면적 그래서 여기 측량 면적 신청 해야 되니까 이것까지 볼 거 없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저 합병 나오죠? 합병은 합하는 거니까 뭐 의의는 생길 거 없고 합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얘기 있죠? 공동주택 부지와 장학도 초촌제 구에서 공채익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합병 요건 나오죠? 합병 요건 나오는데 각 필지 지목이 동일할 거 써있죠? 근데 거기 이거 오타가 있어요. 아름다운 오타입니다. 거기 4번 나머지 다 동일할 거 그러는데 여기는 맨 끝에가 다 긍정이죠? 이것만 부정하면 안 되지.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고 있어야지. 연접하고 있어야죠. 연접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고치라고? 연접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연접이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는 경우다. 어? 연접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뭐예요? 연접하는 경우, 동일할 것, 연접할 것, 그래서 연접할 경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한 필지로 합병하려면 자, 이 두 필지를 자, 이렇게 두 필지를 무엇으로 하나로 합병하게 되면 지목도 같아야 되고 필지가 뭐예요? 연접해 있어야죠? 붙어 있어야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합병 못하지. 바로 연접 붙여 있어야지. 자, 그래서 지번 보여지기 같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시험 문제 답으로 등장하는 게 일단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게 되면 거기 자, 일단 몇 번? 8번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뭐라고? 합병하고자 하는 소유자의 토지의 소유자를 공유지분에 갖거나 소유자 뭐라고? 주소 같은 경우 써있죠? 쌍가루 8번 꼭 추천 놓으시고 자, 합병하고자 하는 소유자의 공유지분이 갖거나 주소 같을 때 합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합병이 가능하다는 점. 그렇게 꼭 보시고 그거라도 있죠? 이거라도 꼭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쌍가루 1번 있죠? 쌍가루 1번. 그게 제일 중요하고 쌍가루 1번도 한번 줄 치세요. 뭐라고?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돼서 분할 대상 토지인 경우에 합병할 수 없다.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도 같이 하면 가능하다는 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전이고 이것도 전이에요. 지목이 같으니까 하나 합병할 수 있죠. 근데 일부 토지에다가 건물을 세움으로써 이 분할 사유가 생겼어요. 원칙 합병 못한다. 예외 뭐하고 뭐 동시에 분할과 동시에 합병을 신청하면 받아주겠다. 그게 쌍가루 1번이에요. 일단 자, 합병의 요건 중에 시험 문제 중요한 것은 몇 번이 다음 페이지 8번이 중요하고 그 8번이 정리가 되면 자, 몇 번을 1번을 보냈어요. 그러면 자,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 공유지분이 다르다고 하는 건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지금 뭐예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 토지를 누구하고 A하고 B하고 몇 분의 몇씩? 자, 하나는 3분의 2고 하나는 뭐예요? 3분의 1이에요. 근데 B라는 토지는 뭐예요? C하고 D라는 사람이 소유자 같아야 되죠? A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을의 토지는 자, 뭐예요? 4분의 1을 갖고 있고 4분의 3을 갖고 있다는 점. 서로 뭐가 틀리다는 점. 공유지분이 다르다는 점. 서로 공유지분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합병을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죠. 그 다음에 자, 거기 의무적으로 합병할 토지 그래서 거기 줄 치세요. 1번 동그라미 1번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와 도로 철도하전 장학도 철촌제 구할 수 있죠? 그래요. 이런 이필지 토지에 동일 용도 활용한 토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합병 신청 마찬가지로 거기 쌍가루 1번 밑에 날짜 며칠 있어요? 60일 있죠? 주택법에 의한 뭐라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와 장학도 철촌제 구입수다. 장학도 공부 잘하는 장학도 의무가 생긴다.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306페이지 경계 면적의 당일 뭐예요? 이거 측량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세 번째 줄치세 뭐 하지 않는다고? 측량을 실시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측량을.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있죠? 방금 얘기한 대로. 자,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기 지목 변경 아무거나 뭐예요? 자, 뭐라고? 대상을 뭐예요?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뀐 경우 있죠? 그거 집어넣으면 그게 답이다. 이거는 뭐예요? 지목 변경이 안 되니까. 근데 일필지 일부가 용도 달리하면 이건 뭐예요? 자, 분할도 해야 되지만 무엇도 같이 해야 돼요, 이거. 지목 변경도 같이 해야 되니까. 이건 지목 변경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절대 이 등록전화는 작년부터 뭐가 없어졌다고? 지목 변경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자, 지목 변경 신청 안 한다는 점. 그러면 자, 지목 변경 대상 토지는 맨 뒤에 1번은 뭐예요? 대상 토지는 맨 뒤에 1번 뭐로 끝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자, 국토계획이 이행하는 법률 있죠?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형질 변경 공사가 무한 토지 이거 공사가 무한 토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다. 자, 이런 식으로 공사가 준공된 토지 나오면 앞에 무슨 말이 나오든 간에 공사가 준공됐으면 그 공사에 맞게 지목이 바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자, 토지 또는 건물의 토지 자, 또는 건물의 뭐라고? 건물의 뭐예요? 건물의 용도 변경, 용도 변경. 어디에다가 전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집을 줬어요. 자, 그러면 이 집이 이제 대가 되죠? 뭐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다. 토지 또는 건물의 토지 용도가 변경된다. 그러면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다는 것은 자, 이 토지가 뭐예요? 이 토지가 옛날 시골 학교 있죠? 학교니까 밑에가 학교용지. 자, 그럼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 학교가 폐교가 되고 이 학교를 무엇으로 자, 박물관으로 만약에 쓰게 됐다. 박물관. 그러면 영구적인 건축물 중에서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을 하게 되면 지목이 돼요. 그래서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 지목도 바뀐다. 그런 얘기예요. 어? 그래서 자, 그래서 거기 쌍가르 3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합병 동반에 치고 합병 있죠? 합병은 왜 하느냐 이게 개발 사업 쪽에서 뭐 아파트 지으려고 한다니까 공동특부지 아파트 지으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자, 세 가지 뭐라고? 첫 번째 공사가 준공 토지.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뭐라고? 자, 두 번째가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뀐 토지 있죠? 세 번째가 도시 개발 사업적 있죠? 사업적 자, 공사 준공 전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서 뭘 신청한다고? 합병을 신청한다. 합병을 신청한다는 것은 뭘 짓겠다? 공동특부지다. 그 얘기다. 어? 자, 그 지목 대상은 그 대상만 좀 머릿속에 신경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 4번에 뭐예요? 지목 변경 신청 그래서 60일 동그라미 치고 60일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그것만 보시고 자, 넘겨보시면 거기 308페이지에 자, 308페이지에 토지가 바다가 됐죠? 두 가지만 보자. 하나는 뭐예요? 90일이에요. 동그라미 90일. 쌍가리 번에 90일.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자, 절대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청하지 않는 게 지적공부에 복구 신청 안 하고 회복 등록 회복해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어? 절대 뭐예요? 바다가 된 거에 대해서 말소 신청해도 회복해달라고 하지는 않는다죠. 자, 그래서 거기 자, 토지 소유자는 뭐 하지 않는다?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소관청이 있죠? 소관청이 직접 하지. 자, 토지 소유자 하지 않으니까 두 가지. 자, 날짜 90일하고 회복 신청하지 않는다. 자, 90일하고 뭐예요? 회복 신청하지 않는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자, 이 토지가 바다가 된 등록 말소까지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작년에 이제 이게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도 뭐예요? 등록 전환에 지목 변경이 필요 없다는 내용하고 요 신규 등록하고 분할 합병 있죠? 이거라도 꼭 좀 자, 세 가지만이라도 정리를 합니다. 자, 이 지목 변경은 뭐하고 비교하라고? 등록 전환은 반드시 뭐 없이도 지목 변경 없이도 가능하지만 이 지목 변경 있죠? 지목 변경은 등록 전환하고 뭐예요? 다르기 때문에 자, 이 지목 변경 사유가 인과 아닌 거 됐을 때 일필지부가 용도 변경하면 용도란 말이 나오죠? 분할도 해야 되지만 뭐예요? 지목 변경하죠? 이건 절대 뭐가 없어요. 지목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